안녕하십니까. 매 순간 벌어지는 입씨름에서 이겨야 자신감도 생기고 인생에서도 승리하는 법입니다. 무적의 말빨 프로젝트 뉴스 속 썰전 전략 탐구 6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례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죠. 그러니까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이종걸 의원이 공수처,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데 반대하는 입장이 황교안 대표로 있는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문재인의 게슈타포 같은 문재인 정권을 유지하는데 자기 편은 조사 않고 나쁜 편 적들만 수사를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키포인트를 잡은 게 뭐냐면은, 자, 공수처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은, 한국당의 그러한 논리, 공수처 반대 논리, 민주당은 공수처 설립 논리를 펴는 중에서 이종걸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공수처를 한마디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개념화 시켜가지고 사례를 딱 들은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공수처라는 거는 황교안 대표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 공수처 법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삼성 떡값 리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로비 활동을 벌여서 떡값 리스트를, 그러니까 이제 김용철 변호사라고 이 양반이 폭로한 오래된 10년 더 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황교안 대표가 당시 검사로서 리스트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검찰에서 더 이상 수사를 않고 미미하다 해서 이제 수사를 안 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수사하는 게 바로 공수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화, 우리가 막연한 법안이라든지 막연한 어떤 주장을 아주 구체화시킨 겁니다. 바로 앞에 있는 저 사람을 수사하는 게 공수처다. 그러면 저 나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종걸 국회의원이 주장한 겁니다. 이게 썰전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게 한국당 쪽에서는 좀 가장 아픈 단면이죠. 한국당은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 공수처는 뭐하다, 문재인이 뭐하다, 이렇게 진영 논리를 펴가면서까지 계속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한마디로 한국당 대표를 수사하는 게 저렇게 과거에 덮어졌던 그 떡값을 받았다고 하는 리스트까지 있는데 수사도 않은 그런 거를 조사하는 게 공수처법 아니냐. 아주 그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편 겁니다. 이러한 썰전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추상화 그림으로 일반 사람들한테 설득이 안 되는 걸 아주 구체적인 드로잉으로, 아니면 미세한 지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이 매우 아팠던지,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야당 대표에 대한 저렴한 폐악질이라고까지 아주 그 날선 반박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다 대고 더 감정적으로 달빛과 어우러져서 더러운 악취가 난다. 이게 뭐냐, 달빛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 추종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지금 자기 진영인,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인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거에 대해서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자 집 나간 검찰을 공수처를 동원을 해가지고
다시 묶어놓겠다 이런 치졸한 전략 아니냐, 그걸 떼서 공수처를 펴려고 하는 이런 공방이 지금 계속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다는 것은 이 패러디에 보면 전생에 뭐였을까? 전생에 어쨌든 이종걸 의원하고 황교안 대표는 전생이 뭐였길래 이렇게 각을 세워서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나는 거는 이 두 분이 경기고등학교 72에 동기동창이라는 겁니다. 서로 잘 알고, 한 사람은 야당, 한 사람은 여당에, 한 사람은 진보, 한 사람은 보수의 대척점에서 썰전을 벌이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종걸 의원은 아주 이러한 화법에, 썰전에서의 이런 화법에 능수능란한 것 같습니다. 황교안 같은 사람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게 공수처다 이렇게 하니까 딱 눈에 확 닿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삼성의 떡값을 받은 리스트에 껴있던 사람을 수사하는 거다. 이거는 국민적인 요망에 의해서는 수사를 해서 범죄가 있었으면 접어넣으셔야 된다는 그런 여망이 있겠죠. 조국 법무부 장관, 지금 전 법무부 장관 같은 이런 국민적 여망이 있었다면. 근데 이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그런 것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안개처럼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확 그래서 인형 만들 수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이거다. 이거니까 여러분 명확하게 아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례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로 임명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를 국무총리로 인정하자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당시에 김기춘 아바타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싸잡아 공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화를 구체적인 그림화 시켰던 방식이죠. 이번 공수처 사례를 들은 것과 지난번 그 김기춘 아바타라고 한 거는 뭐냐면 김기춘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 전횡을 저질러 가지고 아주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 이미지보다 더 심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이미지를 이 사람은 아바타다. 그러니까 추종자고 뭐라 그럴까요? 복사판이다. 이런 주장을 이종걸 의원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종걸 의원한테 썰전을 배울 것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어떤 이미지화 시키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배워야 됩니다. 남을 공격할 때 너는 이거는 옐로캡 전략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옐로캡 전략이라는 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된 시간 중에 이제 검토한 건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한 이미지로 그냥 팍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죠. 저 사람은 그렇다. 근데 이거는 저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정책 논쟁을 벌일 때 아주 쉽게 이 사람을 공격하는 수법으로서 상대편에다가 더 씌워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특징을 잘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법률가로서 아니면은 국무총리로서의 그 위치에 있을 때 핵심을 끄집어내는 것은 능력입니다. 썰전의 능력인데,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전략에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즐겨 쓰는 사례 전략, 그러니까 일반화 돼 있는 어떤 모호한 거를 아주 손에 잡히는 구체화시켜서 싸잡아 공격하는, 그러니까 공수처를 반대하는데 저 반대하는 이유가 황교안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것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거고, 국무총리를 시켰을 때 부적합하다고 주장한 것은 뭐냐면 나가 적합하다고 주장했을 때 공격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은
김기춘의 아바타다. 그러니까 김기춘은 비서실장의 아바타이고 또 국무총리 자리에서 앉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고, 이번에는 그 공수처는 황교안 같은 사람을 잡아놓는다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전략을 우리가 한번 배워볼 만한 이런 사례로서 오늘 소개가 드렸습니다. 무적의 말빨 프로젝트 뉴스 속 썰전 전략 탐구 62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